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검색창에서 이재명 사막이라는 이재명 사막 이 단어가요. 이 워딩이 아예 검색창에 딱 입력이 되어 있대요. 이게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예 이재명 사막이라는 말이 찍혀 있는 거, 요거 검색창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을 치면은요. 그 관련 검색어들이 쫙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것 같아요. 자, 아마도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 뉴스 기사를 보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빙이 있는데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검색창 안에 이제 빙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측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병리평으로 가려다가 야권에서 일제히 반발하는 바람에 마지못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2중대, 3중대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정의당하고 진보당,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죠. 옛날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의석 6개를 가지고 있죠. 여기하고 이 진보당은 강성이 딱 한 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진보당은 통진당 후예입니다. 예. 이런 데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12석을 달라. 그리고 동아일보는 15석을 내놔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다. 예. 이러다가 국민의힘만 어부지리를 얻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 실장이 쓰고 있는 칼럼인데요. 자, 제목하여 임종석을 어떻게 김정은 돈 지갑을 죽여주었나. 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임종석 때문에 우리 국내 법원에서 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원고들이 다 이겼어요. 이 납북자도 있고 이런데 이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런데 이 돈을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돈은 누가 딱 지키고 있느냐? 임종석이가 지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국내 이 언론사 이런 데서 이제 북한 방송 같은 건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저작권료를 내는 거예요. 이 돈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임종석이가 해. 근데 이게 임종석이가요. 법원 소송을 통해서 이걸 딱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돈 지갑을 챙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이게 분야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이가 지금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 하고 있는 개혁신당, 여기에 공천관리위원장 어림도 없다. 딱 손사래를 치고 있어요. 이 약업 빠진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럴까요? 이거 망하는 게 분명해 보이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잘 될 것 같으면 김정일이 지금 좋아가지고 얼른 달려갔죠. 윤석열 대통령 욕하면서. 근데 안 가잖아요. 이게 약업 빠져요. 그래서 정치판은요, 친구도 우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되면 가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이죠. 살벌한, 정말 의리 하나 없는, 신조 하나 없는, 하기야 누구죠? 김종인은 민주당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당도 하고, 지 멋대로 다닌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좀 줏대를 챙기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예. 마지막 자기 이름을 좀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때는 늦어지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왜 때는 늦어지라? 윤 대통령 선거위원장 할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째, 맨 먼저 말씀드릴 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재명 3억이라고 하는 이 워딩이, 단어가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등 검색어로 나오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빙이라고 하는 검색창에 왜 이게 자동으로 딱 찍혀서 1위로 나오느냐.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15일부터 16일까지 오랫동안 이게 노출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인기 검색 1위가 나오죠. 이 검색창 딱 치면 이재명 사망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찍혀버려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루 종일 나오겠어요? 이 1등 안 해도 이게 비정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자료화면을 띄워서 보시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검색창이 됐는데, 여기 제가 최대한 더 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재명 사망이라고 딱 여기 찍혀 있잖아요. 이거는 저로견리가 이걸 이재명 사망을 찾으려고 이 단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빙 검색창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아주 고정으로 딱 떠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1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브라우저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의 인기 검색어로 이재명 사망이라는 단어가 15일부터 16일까지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프로그램인 엣지, 여기 엣지, 이거 이제 뉴스 쭉 나오잖아요. 이 엣지의 뉴스 편집 섹션인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하고 검색 엔진인 빙, 여기에 첫 화면을 열면요. 키워드를 입력하는 이 검색칸에 이재명 사망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딱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자, 이렇게 이재명 사망이라는 말이 자동으로 딱 인쇄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골프 치러 가면 뭐 1번으로서부터 뭐 2번, 3번까지 자동으로 뭐 영자 쫙 이 파였다고 인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재명 사망이라는 말이 아예 검색창에 이 엣지 여기 섹션에 빙 첫 화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검색창 기본값으로 이재명 사망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1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계속 검색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예, 예. 그러다가 16일 오후에 돼서야 이게 이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재명 사망이 없어지고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는 박스도 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요,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그냥 우리가 이재명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치면요, 이 연관어가 쫙 자동적으로 떠요. 예. 이건 뭐 통상적으로 많이 뜨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재명 사망, 사망 사건, 사망 원인, 이재명 사망 1 구속, 그 다음에 이재명 갤러리, 이재명 단식, 이재명 사망 루머의 출처와 배경은 이재명 사망에 관련된 최신 뉴스를 확인하자. 이런 말들이요, 자동적으로 쫙 이게 뜨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왜 뜨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왜 뜨느냐? 이제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검색어, 이거는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인 코파일럿이 이 뉴스를 정리해 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코파일럿이 이제 뉴스를 정리해 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 전현수 비서실장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 있는 사람의 죽음을 나열하는 식인데, 그 이 코파일럿은 이 사망 사건은 이 대표 개인의 사망이 아닌 관련 인물의 하나인 전용수 씨의 사망이며 정확하게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이재명 비서실장으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요, 이게 이제 최보식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도대체 이렇게 인기 검색어 1위에 자동적으로까지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이버, 구글 다음 네이트, 그 다음에 줌, 이런 검색창에는 아예 이재명을 입력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 이재명 사망 이게 자동으로 제시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는 그러면요, 2월 15일, 16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이재명 사망이 실검 1순위로 노출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1월 중순부터 관련 검색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도 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 것은 바로 이 빙, 여기에 이게 가짜뉴스를 걸려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민주당 측에서는요, 전혀 입장 표명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느냐. 자, 이재명이라는 말을 치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이재명 사망의 배경은 뭐냐 이렇게 치면 말이죠. 어떤 말들이 이렇게 쫙 나오냐면, 자, 하나 이거 말씀드리죠. 자, 이재명 주변 인물 사망 사건, 이재명 전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그 다음에 전 비서실장 사망 사건, 이런 식으로다가 관련 내용들이 쫙 뜨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봐요. 이 소프트사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감쪽같이 A가 알고 심기까지 다 경험한 게 아는 채를 갖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검색창에 놔주는 게 아니냐. 이걸 뭐 논평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술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요, 이재명 측에서 이건 이재명 측에서 해명을 못 하겠죠. 할수록 손해니까.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요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게 한참 웃음이 나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야당이, 그러면 그 이재명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로 넘어갔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야권에서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민주개혁 진보연합이에요. 그냥 약칭하여 민주연합. 이게 이제 오늘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장준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을호 국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연합에는요, 말하자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좌파 상설 집회 시위꾼인 박소군, 조성우, 진영종, 이런 사람들이 연합정치시민회의, 이런 이 친북 반미 세력까지도 여기 이제 민주연합에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연합,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공천을 통합하고 공동정책, 공동공약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물밑에서요, 의석 나눠먹기 논의가 지금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역서성을 가지고 있고, 진보당은 지금 현재 한 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군소 정당들이요, 민주당하고 지역구하고 비례 배분을 어떻게 나눠먹을 것이냐? 지금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협상 주면은요,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비례 2석을 내놔라. 그리고 지역구는 5석을 내놔라.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비례 2석 똑같이, 그리고 지역구는 3석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 지역구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 우선 심상정의가 있고요, 경기 고양카, 현재 4석이잖아요. 그 5선 도전. 그리고 이제 인천 남동울의 배진교,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서구울의 강은미, 인천 연수울의 이정미, 경남 창원 선산의 여영국, 이런 전현직 의원들이 여기 지역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되겠죠. 오늘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민주연합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녹색정의당은요, 여기 민주연합에 참여하겠다, 참여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결정을 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연합의 진보당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진보당은요, 현재까지 85곳 지역구에 예비 후보를 등록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85개 지역구에다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지만은 이 민주연합 내에서 자기한테는 이제 진보당한테는 3개만 달라, 지역구는. 요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3개는 주로 이제 어디를 먹으려고 하느냐? 지금 현역 의원인 강성희, 전주 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 을의 김재현. 이 김재현이 이 통진당 국회의원 한번 해먹었죠. 해산되면서 이제 아웃된 것이고, 그 다음에 관악을에는 이상교, 이것도 한번 해먹었죠. 통진당 해산되면서 아웃. 그 다음에 울산 북에는 윤종오, 그리고 경기 화성갑에는 홍성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진보당에서는 지역구에 등록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보당에서는요, 3개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난리가 난 게, 이렇게 군소 정당들한테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밖에 되지 않고 무시해도 되는 숫자인데, 어떻게 대민주당이 제1야당이 끌려다닐 수만 있는 것이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도 총선에서는요, 통진당한테 지역구 16곳을 양보했어요. 예, 양보했는데 16곳 양보해갖고 통진당이 13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27석. 예. 그래서 민주당은 패배했지만 그 당시 통진당이 약진하는 결과를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5곳 진보당에서 이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발이 돼서 각자 나간다? 그러면 민주당도 나오죠. 그 다음에 진보당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님한테만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당근도 준비하고 있고 채찍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단일화 문제, 또 이 경선과 무공천, 이런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범야권 안에서의 이 분란의 소지가 계속되고 있다. 아주 잘하는 것이죠. 참, 이게 이제 중요한 지금 새로운 뉴스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 위성정당 이거를 만들기로 한 건데, 이거 결국 이재명이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의당하고 이제 녹색정의당하고 진보당,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해인가 하는 정당, 이게 이제
기본소득당이거든요. 여기에서까지도 이제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재명이한테 업보가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게 이렇게 야권 분열은 곧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어부질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당이요, 이름을 바꿨어요, 최근에. 새진보연합으로 또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연합 여기에는요 지금 현재 총 200여 개의 지금 이제 제야 단체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지금 종북 좌빨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234개 단체입니다. 정확하게. 자,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종훈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자, 박종훈 칼럼을 보면요, 임종서이가 김정은이 돈 지갑을 딱 지켜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제 법원에서 말이죠, 이 국군포로 배상하라. 이 배상은 김정은이한테 배상하라고 했는데 김정은 돈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관리하고 있냐? 임종서이가 관리해요. 임종서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돈을 줘라. 배상하라. 법원에서 판결했는데 이걸 꼼수해가지고 지금 임종서이가 요거를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법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 쪽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분노도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정은이 돈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이가. 임종석다운 저는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 임종석은 이미 임수경을 갖다가 김정일 앞에다가 상납시킨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 그런 바람에 경문협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경문협 이름으로 이제 북한은 사용료, 요거를 받아놓고서 그 받아놓은 돈이 뭐 20억이 지금 넘는 거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딱 이 법원에 공탁해갖고 요 돈을 못 쓰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주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임종서이가 과연 총선에서 국민을 대표한답시고 나간다는 거, 이게 한마디로 말이 되냐 이겁니다. 국군포로 배상까지도 해방을 놓은 인간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칼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자세하게 제가 요 칼럼이 굉장히 좋아요. 자,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2020년 7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기념비적 판결이다. 왜? 김정은이가 저지른 반인권, 반행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고는요 6.25 때 북한에 억류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2명의 탈북 국군 포로였어요. 이 소송에서 이제 이 탈북 국군 포로가 승소한 거예요. 재판부가 뭐라고 판결했느냐? 피고 김정은이는 북한과 공동으로 4,2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4,200만 원은 김일성, 김정일의 상속인인 김정은에 대해서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 사법체계로 북한과 김씨 일족의 불법 행위를 단죄한 첫 번째 지금 이게 판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법 역사에 나올 만한 획기적 판결인데 그 과정은 굉장히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험난하게 짝이 없었다는 거죠. 왜? 우리 법정에 과연 북한과 김정은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논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원고 측에서는요, 북한이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는 법리를 만들어가지고 재판부를 호소를 했고 입장문을 냈고 재판부도 이러한 원고 측 입장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북한에다가 그런 소송 소리를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것도 문제였는데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 법원 홈페이지 공지로 송달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공시 송달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뭐 당연히 김정은이 출석 없는 거죠. 피고인 출석 없이 골석 재판이 진행돼가지고 4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국군포로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다 이겼으니까 그러면 이제 배상하라는 4,500만 원 배상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딱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근데 재판부는 그럼 이거 받아낼 방법 판결까지 이것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임종서이가 2005년도에 설립한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여기 이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서이가. 그러니까 지금 경문협이 우리 한국에서는요, 북한을 대리해서
방송국에서 거둬들인 저작권료가 있어요. 이 저작권료를 북한에 송금해야 되는데 북한 제재 문제 때문에 송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3억 원이나 쌓여 있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법원에 공탁금으로 딱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러면은 이 법원 공탁금 23억 원 요것을 압류해서 배상금으로 줘라. 이런 추심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추심 명령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임종석 때문에 그런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결에 따라서 이게 돈을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인간 정문엽 이사장이 누구냐? 바로 임종석이에요. 이런 인간이 이 돈을 못 나가게 반대 투쟁을 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돈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칼럼의 논제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돈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돈은 빼오지는 못하고 있느냐? 원고 측에서. 왜? 경문엽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무슨 논리를 피고 있느냐? 경문엽은요. 돈을 낼 수 없다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북한의 선전 논리하고 똑같아요. 왜? 저작권의 소유 주체가 조선중앙방송위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이게 김정은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거고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독립국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도 북한 정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예,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거지 북한 당국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북한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해교한 논리를 대고 있고 나라 전체가 김씨의 사유물인 북한에서 어떻게 노동당의 부속품이 아닌 기관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경문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껍데기뿐인 사유재법 조문까지 들고 나와서 자기네가 돈을 줄 수 없다,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북한헌법 24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인의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작권료가 북한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자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이 지배하는 국영방송의 선전물이 어떻게 사유재산화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배 국가임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경문협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세워서 법률 다툼을 벌였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임종석이가 결국 반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궤변 정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임종석이가 있는 거죠. 이 경문협 이사장이니까요. 자, 근데 경문협은요 노무현 정권 때 말이죠. 북한에 달러를 보내주려고 임종석이 만든 단체가 바로 경문협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요 북한 당국의 저작권료 체계를 갖다가 가르치면서 이 대리인 계약을 맺은 뒤 설립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따라서 청와대에 그 당시에 들어갔던 이런 시기를 빼놓고는 20년 가까이 이사장을 맡아서 경문협 활동을 누가 해왔냐? 바로 지금 이제 이 경문협의 임종석 이 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이가 이사장할 때 이 경문협의 국군포로, 그 다음에 납북자 문제, 그 다음에 연평해전,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배상 지급을 거부한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지금 이 경문협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경문협의 이사장 임종석이가 이 돈을 정말 제대로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것도 임종석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법리 구조에 강제징용자 배상에 대해서 그가 정반대 입장을 취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요,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일본이 한국 발전의 배상 판결에 반발하니까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본에게 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배상을 추진하니까 굴욕적이다, 깊은 모멸감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공격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돈을 못 쓰게 사용한다? 요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엊그제 열린 항소의 선고심에서도 그 일부 지금 이제 이 부정적 판결이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경문협도 임종석이 때문에 그 경문협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나오겠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김정인 위원장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